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교수 김미란입니다. 오늘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4강입니다. 골반통과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통 엄청 심한데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참을까요? 참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급성 골반통, 갑자기 시작돼서 빠른 경과. 이것은 병원에 가서 뭐 수술 받든지 해야지 돼요. 그 다음은 주기적인 골반통입니다. 월경 주기와 연관성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월경통입니다. 1차성, 2차성으로 나눕니다. 다음은 만성 골반통입니다. 만성 골반통은 정상적인 생활을 힘들게 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급성 골반통의 감별 진단입니다. 여성 생식기계에서 원인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소화기계, 비뇨기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계의 원인은 자궁에 임신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임신이 되면 아기가 자궁 내강에 착상이 돼야 되는데 나팔관 같은데 난관 임신이라고 하죠. 자궁에 임신이 되는 경우 아니면 뭐 난관이 자궁으로 들어가는 이쪽에 임신이 자궁 각 임신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 파열이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소에 낭종이 있었다가 이게 파열이 되는 경우 이때도 혈복강으로 급성 골반통을 유발을 합니다. 자궁의 부속기라고 하는 것은 나팔관과 난소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혹이 있어서 이게 통째로 꼬이는 경우를 자궁 부속기의 염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병원을 빨리 오시면 이 꼬인 걸 풀어서 난소를 살릴 수가 있는데 꼬인 지 오래되면 나중에는 조금 덜 아파져요. 그러면서 괴사가 되면 난소랑 나팔관 이쪽을 다 떼야 되는 난소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골반 염증, 또 난소 나안관에 염증이 심해서 여기 농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 근종도 밖에 생겼다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도 뭐 파열이 되는 수가 있고 그래서 급성 골반통의 감별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고 주로 이제 여성 생식기계 쪽이 많고요. 소화기계도 급성 충수돌기염, 보통 맹장염이라고 하는 염증이 있다가 또 이것도 파열이 될 수도 있고요. 급성 개실염이 있다가 파열될 수도 있고 장폐쇄, 또 비뇨기계에서는 요로결석이 또 엄청나게 아프죠. 방광염, 신우신염 이런 것들이 급성 골반통의 감별 진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급성 골반통이 있으면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될까요? 소변이나 혈청에서 먼저 임신이 아닌지 임신 검사를 하게 되고 혈액 검사, 더글라스와 천자라고 하는 건 이 자궁 뒷부분에 굉장히 몸에서 가장 깊은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피가 고이거든요. 저희가 질 쪽을 통해서 그 안에 피가 고였는지 거기서 뭐 농양이 나오는지 천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 다음은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고 CT, MRI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정말 너무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진단적인 복강경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월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월경통이란 무엇일까요? 월경을 동반하여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하복부의 통증입니다. 가임 여성의 약 60%에서 발생을 합니다.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 1차성은 특별한 원인 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원인이 없는데 생리통이 있는 거예요. 2차성은 특별한 골반 내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1차성 월경통이라는 것은 부인과 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주기적인 통증으로 배란과 월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성과 2차성 월경통을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는 1차성은 기저질환이 없는 월경통, 2차성은 기저질환이 있는 월경통, 발생 연령은 1차성은 초경으로부터 1, 2년 이내, 2차성은 초경으로부터 수년 후가 되겠습니다. 배란은 1차성은 배란을 동반하고 2차성은 무배란 주기와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배란은 다 될 수 있습니다. 통증 시작 시기는 1차성은 생리 시작과 함께 또는 시작 직후에 발생하고 2차성은 뭐
아무 때나 다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떤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이죠. 통증 지속은 1차성은 보통 한 2, 3일 정도, 2차성은 생리 후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엔세이드라는 거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소염제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냥 진통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엔세이드라고 하는데, 1차성 월경통은 한 7, 80%에서 통증이 경감이 됩니다. 2차성은 통증 경감이 좀 될 수는 있지만 그 반응은 좀 덜합니다. 그러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월경통이 생길까요? 그 발생 기전을 보면 이제 먼저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황체가 퇴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게스테론이 황체 호르몬이죠. 황체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월경이 나오는데 이때 월경이 나오는 그쪽에서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프로스타그란딘은 자궁 근육층을 수축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궁에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궁이 수축되면서 자궁의 그러니까 허혈이죠. 혈류량이 감소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말초신경 과민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는 경우에는 생리통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성 월경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증상은 월경 시작과 동시에 혹은 수시간 전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48에서 72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요. 통증은 분만 진통과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여기저기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예, 오심,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복부를 마사지 한다든지 압박을 좀 해준다든지 몸을 좀 움직인다든지 그러면서 호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골반 내 병변이 없는 주기적인 통증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골반 내진으로 자궁에 압통소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차성 월경통의 치료입니다. 치료는 보통 프로스타그란딘 합성 억제제인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보통 많이 씁니다. 소위 말하는 진통제이죠. 월경 시작 1에서 3일 전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월경이 규칙적인 사람은 하루 전에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월경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불규칙한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통증이 약하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월경혈이 보이면 바로 먹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 6시간에서 8시간마다 복용을 합니다. 왜냐? 이것은 새로운 프로스타그란딘의 재합성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타그란딘이 다 나온 다음에 먹는 건 소용이 없는 거죠.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용량과 용법으로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고 3주기 이상 투여해서 치료 효과가 없으면은 약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약제들을 가져왔는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메페남삼 이런 등 약제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약제예요. 이것들은 다 이제 성분명이기 때문에 약품명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용량을 보시면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 400, 유지 용량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6시간마다 먹어줘야 되고요. 보통 한 알이 200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2알을 먹는 거죠. 나프록센 같은 경우 초기 용량이 500이고 유지 용량은 6시간에서 8시간마다 250mg입니다. 그러니까 2알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한 알 먹는 거죠. 케토프로펜은 그냥 75g씩 6시간마다 먹는 걸로 되어 있고요. 메페남산 이것도 2알 먹고 그 다음에는 6시간마다 250mg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약을 먹을 때 아프지 않아도 미리 안 아팠을 때 2알을 먹고 그 다음은 6시간에서 8시간마다 한 알씩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런 약들은 다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셀레콕시브라고 하는 것은 콕스2 인히비터로서 이것은 위장 장애가 없고 진통 작용만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초기 용량이 400mg 2알이고 이것은 12시간마다 200mg을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차성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드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임신을 원하는데 내가 월경통 때문에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데 임신은
배란기 때 되는 거거든요. 월경을 할 때는 이미 이번 사이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경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염증 소염제 치료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셀레콕시브는 콕스2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유장 장애가 없어서 이것은 식사랑 관계가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다들 식후에 복용을 하시고 뭐라도 좀 드시고 약을 드시기를 권고합니다. 호르몬 피임제를 1차성 월경통의 치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구용 피임약과 비경구용 피임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경구 피임제는 자궁 내막의 증식과 배란을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최소화합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혹시나도 자궁 내막증 병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변을 억제할 수도 있고 또 피임을 원하는 경우 경구 피임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소용제로 통증 완화를 얻지 못하는 환자에서 대체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호르몬 피임제로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의 피임약은 없는데 이제 주사제라든지 아니면 레보노르게스테를 함유하는 자궁내 장치라든지 초산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대포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와 호르몬 피임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단일 치료에 비해서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월경통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배란을 억제해버리는 기전을 갖고 있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를 쓸 수 있습니다. 배란을 억제하고 생리통을 경감을 시키는데요. 엔세이드나 피임약에 반응을 하지 않는 중증에 지속되는 월경통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자궁 내막증이 의심이 되는데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무월경이나 안면 홍조, 질건조증,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을 해야 되고 장기간 쓴다고 하면 저용량의 호르몬 병합요법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기타 치료법이 있는데요. 경피 신경전기 자극 치료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조금 따뜻하게 온열 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제 온열 찜질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차성 월경통은 아니고 결국은 2차성 월경통으로 자궁 샘근증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핫팩을 많이 하셨는지 배가 다 화상을 입은 그런 정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너무 뜨겁게 해서 배가 아픈 거니까 너무 뜨겁게 많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온 화상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 2차성 월경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반 내 병소를 동반하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월경통입니다. 보통 월경 1, 2주 전에 발생을 하는데 월경 이후에도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자궁 생근증, 자궁 내막증, 또 자궁 근종, 자궁 내 용종, 골반염, 자궁 기형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궁 생근증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정말 처음 들어봤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자궁 선근증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자궁인데 자궁 근육층 안에 자궁 내막에 샘 조직과 기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궁 근층 안에 자궁 내막 조직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왜 여기에 있냐? 그것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자궁 내막이 자라 들어갔다. 아니면 밖에 있는 자궁 내막증이 이 안으로 자라 들어왔다. 아니면 이 안에서 그냥 변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가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리를 할 때 이 자궁 근육층 안에서 출혈을 똑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갇혀 있는 데서 여기서 생리를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리통이 엄청나게 심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하고 동시에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출산력이 많고 초경이 빠르고 월경 주기가 짧으면 잘 생긴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이가 젊은 20대의 미혼 여성들 출산력이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자궁 생근증으로 병원을 오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안타깝습니다. 증상은 월경통 이외에 월경 과다, 또 성교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MRI 검사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초음파 검사로 자궁 근종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종괴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냥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진단은 수술을 해서 조직학적으로 확진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면 굳이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2차성 월경통의 또 대표적인 질환이 자궁내막증입니다. 자궁내막은 원래 자궁 안에 이루고 있는 내막인데 이 내막 조직이 다른 곳에 있는 곳을 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 기전은 월경할 때 역류해서 다른 곳에 착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궁내막증과 자궁샘근증은 워낙 큰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심한 월경통과 주기적 골반통이 월경 2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단은 임상적으로 골반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수술적으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만성 골반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골반통은 같은 부위에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비주기적인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계통의 통증이나 근막 통증 증후군, 신경통까지 아우르는 아주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유병률은 한 4에서 25% 정도 되고요. 20대, 40대 기혼의 경산부 여성에서 호발합니다. 원인은 여성 생식기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비뇨기계, 근골격계, 또 유장관 장애, 신경장애, 심리장애 등 많은 원인이 만성 골반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질환을 보시면 자궁내막증, 자궁생근증, 또 골반 우렬 증후군이라고 골반에 있는 혈관들이 다 이렇게 충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골반 내 유착, 또 자궁 부속기의 낭종 등이 만성 골반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계 질환은 간질 방광염이라든지 만성 요도증후군, 방광종양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근막 통증 증후군, 섬유근통, 골반 근육통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위장관 장애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장의 종양, 만성 변비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장애로는 대삼포진에 감염됐다든지 퇴행성 관절염, 척수종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신체 학대, 수면장애 등이 만성 골반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원인이 많죠. 그럼 치료는 각 병변의 원인별로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치료나 안정, 또 물리치료 등 다면적으로 접근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반통과 생리통, 그냥 참지 말고 정확한 진단으로 원인을 알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